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기업수입니다. 자, 오후 7시 14분입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자, 에너빌리티. 자, 보게 되면 지금은 이 전고점에 대해서 트라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와 있네요. 자, 오늘 목차 좀 이야기해 드릴 부분을 미리부터 좀 말씀드릴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미확정, 그죠? 미국에 있는 어떤 업체, 뉴스케일 파워죠. 뉴스케일 파워로부터 수주를 받았다. 그런데 그게 미확정이다라고 했어요. 이제 이걸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될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요. 그거 한번 저 같이 점검해 보고 그리고 이때 과거에 주가가 급등했을 때 3만 원까지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자, 요 부분까지 주가 상승률을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러면 요 부분에서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 일치되는 게 여기까지 없었어요. 근데 항상 거래량이라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했죠? 관심. 관심이죠. 왜? 생각을 해보세요. 관심이 있으니까 치고받고 하는 물량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자,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으면서 제가 펀드매니저 1세대였고요. 이제 올해 56 됐습니다. 종목을 다루는 방법은 항상 이제 개별 종목에 치중되는 방법도 있지만 큰 판을 아는 전략은 이것이다라는 것도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고 두산에너빌티는 미리부터 좀 말씀드리면 오릅니다. 오르는데 중간 조정 과정을 그렇게 아파하세요. 항상. 왜? 오를 때 쫓아가니까 그렇지.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이었고 이게 왜 몇 거래일 동안 오르는가 이 부분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락 이슈는 무엇인가 이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사주 물량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사주 물량. 오늘 영상에서는 영상 끝 후반부에 말미부에는 여러분들께 이 히든 종목이라고 해서 어차피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관련된 부분에서 원전, 소형 원자력 모듈, 그죠? 요 부분에서 얘가 올라감에 있어서 같이 동반해서 오를 수 있는 종목까지도 여러분들 히든 종목 첨부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뭐 중간 앞서서 말했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 예전 사명이 뭐였습니까? 두산 중공업이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요번에도 또 한 번 나왔네. 자, 21일 날짜로 나왔던 게 뭐죠? 임원진들의 매도인데 이게 좀 임원진들의 매도가 왜 임원진의 매도를 이야기하냐면 13,850원짜리의 수량, 즉 원래는 3,800주 들고 있었던 걸 4,000주를 증감시켜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사주라는 게 이게 지금 임원진들의 매도를 등반시키면서 여기까지 끄집어냈던 거고 21일자에도 역시나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맞아요. 이 임원진들의 매도를 등장시켜요. 가만히 보게 되면 미확정이라는 게 나온 다음에 이게 나온다고. 그죠? 자, 미확정을 조금 들어가 봅시다. 제공시 예정일은 오늘이 22일이니까 27일이죠? 자, 가까워지고 있죠. 근데 이 사례가 있기 전에 계속 임원진들의 매도를 등장시켜요. 9,900원짜리와 13,870원짜리. 전부 다 우리 사주 물량이에요. 그럼 우리 사주 물량이 과연 왜 악재로 작용하는가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임원진들이 매도했다라고 해서 공시 나오게 되면 좋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들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멍멍이 같은 소리예요. 이유는 자 봐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우리 사주 대출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유상증자라고 아십니까?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어떨 때 합니까? 증서를 하거나 돈이 필요할 때, 그죠? 주주들에게 돈 내라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때 임직원들을 보통 사용해요. 1년 동안은 이자를 우리가 내줄게. 1년 후에는 니들이 내 이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사실 증자 과정에서 2020년도 이때부터 증자 과정에 참석했던 사람들인데 여기까지 팔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자 더 이상 못 낼 거야라는 생각으로 13,850원짜리 시장에 던진다는 거죠. 자,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이자를 버티지 못한 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악재라고 해야 됩니까? 호재라고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돈을 7억을 빌렸어요. 응? 내 돈만 3억이야. 근데 이자 비용이 금리 올라가면서 너무 올라. 그럼 어떻게? 이게 시장에 흘러나올 때 이걸 우리가 악재라는 표현을 하나요?
살 수 있는 매수자한테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주 물량은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면 기회로 삼아야 되는가? 같이 한번 댓글로 달아보시죠. 기회,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특정일에 이들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 가격이 얼마 됐을 때 얘네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것이고, 남은 100%라고 가정했을 때 30%의 물량은 블럭딜로 한 번에 해소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이렇게 나와버릴 거죠. 그 특정일도 여러분들께 일러드릴 겁니다. 사실 뭐 영상을 찍기 위해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부터 시작해서 이 관련된 그 증권사 이쪽도 전부 다 좀 참조할 수 있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올랐던 이유 무엇이죠? 다른 사실이 있었을까? 없었죠. 과거 유상증자 했었고, 네? 두산중공업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재무구조 안 좋아서 두산 그룹도주는 전부 증자 과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 보게 되면 에너빌리티 빼고도 다 오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에 대한 영광을 지금도 보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가능하다. 자, 요 부분, 그죠? 거래량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거래량을 등장시켰던 때가 있었나? 없지. 그러면 단순히 SMR 관련된 사업부 이 부분에서 뭐 여의도의 1.5배 크기를 짓는다. 호재성 이슈. 빌 게이츠가 투자한다. 오케이. 그다음 또 뭐가 있었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전 새로 또 짓는다. 돈을 투자한다. 오케이. 좋은 이슈네. 근데 SMR 관련된 부분에 하나 수주를 받았다는 이슈로 이날 튕겨버리면서 올랐을까? 아니. 뭐죠?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혜주는 원전이다라는 이 여름이라는 성수기. 한 국가의 전력과 똑같이 AI 데이터 센터의 이 전력은 계속 많은 데이터를 소모한다. 이게 바로 시장의 논리가 아닐까? 자, 그러면 과거 제가 이 부분에서 도와드렸던 영상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벌써 5월 7일자 영상이죠. AI 데이터 센터 최대 수혜주는 빵빵빵입니다. 점상한가 종목을 노출합니다라고 해서 사실 라이브 채널에서 좀 실시간으로 좀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영상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짜 영상 보게 되면 한 달 전에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그렇죠? 뭐 주식 어렵네요. 주식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논리를 알게 되면 결국 뭐냐면 강남 빌딩 하나 지을 수 있어요. 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이 원전 이야기를 끄집어낼 텐데 같이 볼까요? 자,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AI 센터에 대한 수혜주를 조금 이제 후발성으로 오르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서정 기전은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원전은 반드시 데이터 센터의 수혜주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 분위기를 좀 보게 되면 이런 재룡전기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업종들의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나가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 좋은 종목은 날 뿐으로 할 것 없이 오르고 있어요. 그죠? 자, 대원전선, 광명전기, 가온전선 다 다뤘던 부분이죠. LS, 그죠? 현대일렉트릭, 전선, 대한전. 자, 이때가 뭐냐면 전선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 시기에서 제가 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 센터의 어떤 확산 과정이 있을 겁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AI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확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일어난지 이걸 봐야 되는데, 자, AI, 그죠? 인공지능. 어떤 게 있었죠? 챗봇.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뭐냐? 온 디바이스. 작은 모바일 기기에서 스스로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겁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냐면 사실 이 원전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자,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전력이 필요하죠. 전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원전이에요. 왜 그러냐? 자, 풍력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태양광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원가 마진이란 부분이 조금은 미뤄질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대규모의 투자를 한 후에
그리고 결실을 일어나는 시기가 3, 4년 주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CSO인드나 이런 것들도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즉각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동원할 수 있는 건 뭐죠? 원전이에요. 자, 이때 17,000원일 때 여러분들 땡겨서 드리면 두산 에너빌티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렸죠. 자, 그래도 꽤나 많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군을 잇는 플라이어가 돼야 되죠. 그러면서 종목들을 몇 개 일러드렸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봐야 될 종목들 중에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 원전 쪽 다루는 거 기업들 중에서 자, 요 부분 보성 파워텍 서전기전 제가 다뤘던 부분이에요. 서전기전은 보성 파워텍 그죠? 그리고 이제 원전 쪽에서 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체 작업. 해체 작업. 자, 그 뜻은 뭐냐면 노후화된 이제 원전은 해체를 시키겠죠. 근데 요 우진엔텍 신규 상장 중이면서 이것도 설비 유지 보수까지 담당하는 거예요. 해체뿐만이 아니고 이 기업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뭐 G2 파워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진 파워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딱 좋아 보이는 종목이 딱 두 개가 있어요. 흐름은 어떻게 잡힐 것 같냐면 한 요 정도 급으로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 정도 급. 그러면 제가 다뤘던 부분이라서 한 60%는 순간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대한전선 이야기하면서 이때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하면서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해 드렸던 종목들이 서전기전. 그다음 또 뭐 있었죠? G2 파워. 자, 사실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이 5월 7일 날짜였잖아요. 5월 7일 때. 그쵸? 팍 올랐죠. G2 파워. 뭐 보성 파워텍도 있었네. 자, 이건 영상에서 전부 다 풀어드렸어요. 그래도 꽤나 올랐습니다. 꽤나 올랐다는 게 뭐 50% 60%까지. 보성 파워텍도 5월 7일이면 한 이 정도네. 쫙 해서. 그죠? 자, 그러면서 우진, 엔텍 전부 다 급등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사실 뭐 움직이기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히든 종목입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슬쩍 우리 기술을 일러드렸죠. 자, 분명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선 관련주들이 조정받는 시기가 오면 원전주로 움직입니다. 우리 기술은 반드시 편입해야 됩니다. 시장에 판을 읽는 투자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어요. 5월 7일이었죠. 자, 뭐 통신사에서 저희 협업이 이런 잠깐만. 네. 이제 이 뭐랄까 사회에 조금 이제 그 기여하는 이런 이 채널에는 이 무료로 발송할 수 있게끔 해주더라고요. 자, 요 부분이죠. 이렇게 급등 나왔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히든 종목 일러드린다고 했어요. 두산에너빌티는 추가적으로 급등 분명히 나옵니다. 다만 월요일은 이게 시간을 제가 안 봐서 그렇지만 자, 볼까? 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조정을 좀 보이긴 하겠네. 저 논란이 분명히 시장에도 나오니까. 그리고 이 두산에너빌티 수급을 보게 되면 요것도 좀 이야기해달라는 그 라이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던데 570만 주, 100만 주, 100만 주씩 들어왔는데 이거 의미 크게 부여해야 되나 했는데 에이 이건 의미 크게 부여하지 마세요. 이들은 21,300원이라고 하던 밑에서 끌어올리면서 평단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1,300원에 500만 주 들어왔다? 이거는 뭘 모르는 애들 필드에서 진짜 뛰어보지 않은 애들이 그런 말 한다고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다고 하면 분할 매수잖아요. 이걸 모르고 떠드는 애들만 그런 이야기 들어봐야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그 히든주 자, 좀 자료를 좀 정리해 놨네요. 두산에너빌리티 우리사주 전환 물량 그리고 대응 전략 자료 그리고 SMR 관련주 자 이게 뭐냐면 한 석 달 전에 이 SMR 관련된 사업 부분을 좀 개설했는데 실제로 애널리스트 탐방을 갔다 왔더니 우리 기술부터 시작해서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실제로 이번에 수주 계약에 대한 부분을 맞아요 받아냈어요. 자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까지 첨부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수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라이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다고 했죠.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이 SMR 관련주 정말 많이 오를 겁니다. 이따 차트 잠깐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은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 여기 한번 쳐볼게요. 시장에 좀 빠른 정보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뭐 세미나 있으면서 매번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시간을 내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죠. 에너빌리티. 자, 봅시다.
항상 이 영상이 올라가는데 시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언제째 날짜입니까? 5월 여기 보시게 되면 27일이네. 이때부터 제가 이제 계속 해드리고 있죠. 미국서 잭팟 터트린 두산, SMR 르네상스 왔다. 이때부터 여러분들 에너빌리티 계속 이야기해드리면서 계속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원전 이야기는 여기서 제가 계속 이제 확산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원전 이야기 꾸준히 이렇게 해드리고 있죠. 사실 다뤘던 부분에 어떤 산업군이 나왔을 때 이때입니다라고 해서 쭉 해드리는 것처럼 원전 목요일에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렸고 바이든 행정부 이야기 나왔을 때 이렇게 도와드리고 했었죠. 두산 에너빌티 우리 기술 그죠? 여기 계신 분이 지금 그때 5억 저희가 만들기 프로젝트 했었죠. 이 날짜 보게 되면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 대단합니다. 뭐 아니 리딩을 하는 게 아니고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 관심 가져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 6억 와 5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셨다는데 일단 산업군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게 되면 항상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차트 모양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뭐 제가 이 자료 만드는 재주는 없어서 자, 이렇게 좀 첨부해 놨어요. 가격도 좀 지어 놨습니다. 정말 많이 오를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자, 요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이 종목 꽤나 많이 올라 있다 생각하시죠?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순간적으로 급등 분명히 나옵니다. 자, 요거까지도 여러분들 첨부해서 보내드릴 텐데 아마 제가 히든 종목을 일러드렸던 거 99.9%다 맞췄다는 거 아시죠? 그죠? 자, 이 차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면서 오늘 날짜가 토요일이죠. 와, 너무 급등했네요. 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 자료집에는 전부 다 첨부해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에서 몇 번 오픈했더니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죠? 이 부분이 먼저 너무 과열돼서 움직여 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우리 사주 물량부터 시작해서 SMR 관련주 한 종목 차트 보여드렸던 거예요. 자, 그 부분 첨부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제 개인 폰이니까요. 이 부분에 010-4822 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시죠. 두산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 첨부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토요일 여러분들 이제 두산 에너비티가 왜 빠졌는지도 아시겠죠? 빠진 이유와 상승에 대한 이벤트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아차. 두산 에너빌티 미확정에 대한 부분 나왔을 때 이때도 라이브 채널에서는 여러분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연락 주시고 어렵게 만든 자료고요. 아직 못 오른 SMR 관련된 사업부를 가진 기업 분명히 급등 나옵니다. 차트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자 반드시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10,000명 되기 전에 큰 수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10,000명 구독자 앞두고 있죠. 그쵸? 자, 이제 뭐 채널을 만든 지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속도로 커진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큰 어떤 수익을 얻고 도움이 되는 채널이다라고 인식을 하셔서 그렇겠죠. 많은 채널 홍보 부탁드리고요.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다시 한 번 더 소액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작은 돈으로요. 포트폴리오로 진행되고요. 종목 한 종목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원전이면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 산업 예를 들어 반도체면 반도체에 대한 포트폴리오, 바이오면 바이오에 대한 포트폴리오 이렇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입장인은 좀 제한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지원하셔서 주변에 계신 분들 서로 이제 포트폴리오는 공유를 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건 뭐 제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산업의 사이클, 즉 원전이면 원전, AI 데이터 센터의 확산 과정에서 수혜군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 여러분 선정될 때 바로 이번 달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달 말일까지 진행하고요. 중간중간 제가 선정되신 분들한테는 제가 문자를 통해서 발송해 드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저 요 부분 참여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산업군을 잇는 투자는 과연 어떤 것일까? 과거에 제가 잠깐 공부를 시켜드리면서, 그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5억 만들기 프로젝트 실제로 다 도달됐죠. 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맞아요. 구성해서 큰 수익을 내는 방법. 자, 펀드 매니저들의 투자 방법이죠. 자, 이런 부분인데 한번 슬쩍 한번 보세요. 자,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 주시고. 자, 이런 투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